안녕하십니까. 이창식 세무사입니다. 오늘 시간은 2019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사항의 중요사항을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철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좀 가려운 곳을 좀 긁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신고에 도움이 되신다면 저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종합소득세 때 가장 핵심이 되고 이슈가 되는 게 주택임대사업자 과세제도 정비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영세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2천만 원 이하의 수익금액이 있는 분들은 지금 과세를 하지 않은 비과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2019년 기속분 올해 신고 때부터는 2천만 원 이하도 신고를 하셔야 되고 세금도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2천만 원 이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주택임대사업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그 주택임대사업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영세하죠. 수익금액이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만 딱 띄어서 분리과세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원칙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다 수익금액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는데요. 영세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했거든요. 2천만 원 이하의 수익금액은. 근데 올해부터는 그러지 않고 다 적용을 합니다. 2019년 귀속분에서부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선택 가능하다는 게 바뀐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의 수익금액이 많은 분들은 많다고 보여지고 그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년까지도 계속 종합소득세에 합산해서 신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2천만 원 이하 수익금액인 분들이 문제인데요. 이분들을 이렇게 신고를 해서 세금을 매기자니 굉장히 영세하고 그다음에 얼마 안 되는 월세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한시적으로 비과세다 이렇게 적용을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렇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 사업자들은 이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분리과세를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을 신고하신 분들과의 형태는 좀 다르게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사업자들의 특징이 경비가 많지 않습니다. 뭐 일정 부분 그 건물을 사거나 뭐 짓기 위해서 뭐 이자 같은 것들을 뭐 은행에서 빌렸다거나 아니면 뭐 수선 같은 거를 했다거나 이런 거 이외에는 거의 필요 경비를 쓰는 그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들은 필요 경비를 일정 부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존에 세금을 뭐 내신 경험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사업자 등록 같은 걸 하지 않으시고 그냥 월세만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라 하면 약간 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공제 금액도 일정 부분을 빼고 이렇게 14%의 단일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필요경비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자, 요거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특히 뭐 일반적 구청 같은 데다가 주택 같은 데다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다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분들은 필요경비율이 일괄적으로 60%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익금액의 40%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 수익도 적고
이걸 과연 이거를 신고를 해서 세금을 뭐 이렇게 좀 내야 되나 이런 좀 이렇게 회의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이런 세원을 포착이나 국가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 상황이. 그래서 주택 등록자 말고 이 미등록자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죠. 그렇다고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50% 정도를 필요경 비율로 인정해서 이분들은 실제로 세금을 부여하는 건 50% 정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공제금액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분들 어려운 점을 좀 인정해서 일괄로 임대주택 등록자들은 400만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금액에서 해주고요. 공제를 미등록자는 200만 원 정도를 공제금액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 사업만 딱 한 가지만 이걸 수익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뭐 근로소득도 있고 다른 소득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분에서 뭐 주택임대사업자를 해서 오피스텔을 뭐 매매해서 이제 하실 텐데 이 공제금액 아까 400, 그 다음에 미등록자 200은 실제로 주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이 공제라는 거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 주택 임대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건데 다른 소득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어려움은 좀 덜하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반드시 종합소득 금액, 뭐 근로소득이 2천만 원이 넘었다. 그러시면 요거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잘 알아두시고요. 신고하실 때 반드시 여기 공제니까 무조건 넣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임대 등록자, 사업등록자는 어떻게 해서 60%와 공제금액 400만 원을 전체적으로 다 적용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요건 잘 알아주셔야 돼요. 모두 중에 뭐냐면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뭐 단기임대 4년 있고 장기임대 8년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주택가 같은 데 가면요. 4년을 하실 겁니까? 8년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랬을 때 단기는 4년을 잡고요. 8년인데 요거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지자체의 주택임대 등록입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2번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요거는요. 세무서에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증이죠. 요 두 개가 다 갖춰져야 되고요. 만약 요거를 다 적용받으시려면 민간주택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이 항상 연간 5% 이상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임대료를 5% 이상 올렸지 않게 하셔야만 요거를 적용받을 수 있고 나중에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인데요. 이건 예전부터 계속 적용을 했습니다. 임대주택자 종합과세 시 공제가 4년 임대 때는 세액의 30%, 이건 감면입니다. 8년 임대는 세액의 75%를 적용합니다. 굉장히 크게 적용되죠. 이거는 장기입니다. 여기는 단기고요. 이거는 예전에 종합과세 시에만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분리과세 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만약 요거는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감면들은요. 감면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농어촌 특별세 대상이 됩니다. 감면세계 20%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세 대행이 돼서 만약 내가 적용을 받는다. 이게 대부분 다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4년도, 8년도 기본적으로 다 형태가 있기 때문에 30%에 적용이 되던 75%에 적용이 되던 적용이 되는데 한 가지 농어촌 특별세를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 금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추가적으로 감면도 되되 농어촌 특별세를 플러스해서 부과를 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감면에 20%를 적용받습니다. 요거 반드시 확인하셔서 납부를 해주셔야 문제가 안 생기지. 요거 납부를 안 하시게 되고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추징이 당할 수 있는 거 반드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택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접임대료 과세율 확대.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뭐 세 채 이상인 뭐 임대사업자들, 이런 분들에게 일반적인 한 채나 두 채일 때는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받죠. 보증금 뭐 얼마에 월세 얼마에 그 보증금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3주택 이상이나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초과. 근데 만약 3개 주택이었는데 3개를 합치니까 5천, 1억 4천에서 2억 9천이 됐다. 그러면 원래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적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3억이 반드시 초과되고 요 3억이 초과되다 하더라도 3억 원의 초과분만 기준으로 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3억이 넘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억이 초과인데 내가 3억 5천이다 그러면 5천의 부분만 여기다가 넣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이게 3억이 너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도 그거에 대해 60%만 적용이 됩니다. 거기다가 일반적인 뭐 정기예금 이자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율을 일반적으로 부과한 거에 뭐 그 임대 관련 이자 배당을 빼는 거니까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 세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먼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3주택 이상 소유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 초과인데 그러면 요것도 소형주택의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할지를 안 할지를 결정하는데 예전에는 60% 제곱미터를 소형주택의 기준으로 봤습니다. 근데 요거는 40%로 면적을 떨어뜨려서 일반적으로 적용 범위를 좀 넓혀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를 강화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 시가가 3억 원이 넘어야 되는데 이제는 2억 원으로 줄여놨습니다. 요것도 적용 범위를 넓혀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과세 강화의 한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요 내용을 잘 알아두시고, 요 계산 서식을 알아두시고, 이 계산 서식은 그렇게 크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과분만 적용돼서 거기에 또 60%의 이자율이 적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잘 새겨두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의 산출 방법. 요거는 요 내용이에요. 내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를 월세를 받고 임대를 놨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6월 30일까지는 미등록으로 있었다가 7월 1일자에 등록을 해서 12월 31일까지 등록 사업자로 한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등록 기간의 월세 수익 금액을 따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뭐 요거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약 공제를 정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에 등록이 된 곳은 공제 금액이 400만 원. 그다음에 등록이 안 된 거는 200만 원 적용되니까 이렇게 수익 금액을 나눠서 요거를 수익금이 등록이 된 거는 400만 원을 적용되고 수익금액이 미등록이 됐을 때는 200만 원 적용해서 이렇게 공제 금액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 200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의 부분에 공제 금액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좀 알아주세요. 좀 꼼꼼하게 챙겨서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